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금성교과서의 통일시대 국어에 대한 관심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언어 차이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남북한 용어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 뭐 집합 이런 거는 모임이라고 한다는 거,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 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를 각각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저기 축구 영어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어나 한자어 등 외국에서 온 말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외래어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요,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한자어와 고유어를 결합한 어휘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문지기, 패스는 연락, 뭐 슛은 차넣기, 수비진은 방어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용어의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두시고요. 다음 일상 언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은 말도 뜻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같은 말이지만 뜻이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두음 법칙.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은 언어가 이제 우리가 소행, 우리에는 이런 이미 해놓은 일이나 짓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거를 좀 긍정적인 의미로 같은 언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의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북한말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이 억양, 북한말의 억양과 짧게 끊어서 말하고 힘 있고 강한 느낌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이러한 언어 차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언어가 쓰인 표현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남북한 공동 사전을 만들므로써 이러한 언어의 그 결합,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찬찬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하면서 두 모임의 사귐과 합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이 어휘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충분히 제대로 되지 않을 미래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반세기 넘게 분단된 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언어 차이가 생겼다는 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자, 지금 축구 중계 장면입니다.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제 자, 순간적인 패스를 허용했는데 어쩌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연락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패스를 연락이라고 하는 부분 나올 수 있죠. 또 여기 문지기, 골키퍼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지금 같은 축구 내용 모습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해설을 쓰면서 중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어휘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영어나 한자어 등 외국에서 온 말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남한은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반해 북한은 외래어 대신 한자어와 고유어를 결합한 어휘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 보시면 쉬쉬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쉬다라고 쓰는 거. 그래서 이 같은 말이지만 뜻이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 역사적 록두지짐. 우리가 남한은 두음식을 인정하지만 북한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이가 일어난다는 점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 같은 단어인데도 완전 정반대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다면, 통일 후에 언어 생활을 한다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어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깨뜨렸다, 마샀다, 도넛, 가락지빵, 어묵, 물고기떡,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일상 용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하나하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북한어의 그 억양
특징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 짧게 끊어서 말하고 힘 있고 강하게 말하는 그 특징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첫 고민이 해결된 모양이다. 한 핏줄로 같은 말을 쓰면서 서로 다른 아이스하키 용어에 고개를 내저었던 남북 선수들이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자, 무슨 일이냐? 자,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됐대요. 자, 하키 용어를 설정할 때 원래는 남한은 영어를 그대로 차용했고 북한은 순우리말로 사용해서 이것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지만 이거를 이 김도윤 코치라고 하는 분이 서로 다른 용어 70여 개 항목을 정리해 하키 용어집을 만들어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지금부터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남북한 언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 문제죠. 좀 어려운 문제니까요.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자,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요거 내용을 이렇게 내려서 좀 글 쓸 공간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한의 사전 배열 순서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이사이에 그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뭐 쌍디귿 이런 식으로 우리 남한 사전은 자음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이 자음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뒷부분에 쌍자음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이응도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요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과는 자음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요. 2번 북한에서는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자, 그래서 북한은요 그 수사를 우리 글자로만 적거나, 자, 좀 적어드릴게요. 북한의 경우는 수사를 우리 글자로만 적거나 아라비아 숫자에 이제 100, 뭐 1000 이런 식의 그 단위를 그 섞어 적을 때는 그 단위를 하여서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2번도 잘못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북한의 언어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이고 힘있고 강한 느낌이다. 그죠? 요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북한의 말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 짧게 끊어서 말하는 점, 그리고 힘있고 강한 느낌이 든다. 요런 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번은 일단 정답이 됩니다. 요것이 적절한 선지예요. 자, 다음 4번 소행은 남한에서는 행위에 대한 긍정적 의미로, 북한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정리를 했었지만 남한에서는 이 소행을 남한에서는 이미 해놓은 일이나 짓, 그래서 요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해 놓았거나 하는 일이나 행동을 의미하고요. 요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남한이 부정적이고 북한이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오답이네요. 자, 다음으로 5번 보겠습니다. 말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궁전은 남한은 임금이 거처하는 집, 북한은 평양에 있는 가장 큰 군사시설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남한 이제 궁전에 대해서 남한은요 임금이 거처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에서는요 그 평양에 있는 가장 큰 군사시설이 아니라 뭘 의미하느냐,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 교양수단들과 체육, 문화시설을 갖춘 큰 건물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궁전의 뜻은 이렇게 다른 거지 지금 뜻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만 보고 이런 걸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선지 5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남북한 언어에 대한 차이 정확히 기억해 두고 있으셔야 되고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런 거. 용어를 정리해서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